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노력을 계속 해주신다면 중간에 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치유를 하기 전에 그거는 사실 혼자서 할 문제는 좀 아니에요. 약도 이런 게 있어요. 혈압약을 한 달 드신 분과 10년, 30년 드신 분들에게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또 반드시 약을 먹어야지만 되는 어떤 몸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약을 끊어라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약이 있고, 또 괜히 안 먹어도 되는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환자 자신의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도 그렇고, 뭐 의사 선생님께서 주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딱 단순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약국에서 지금 벌써 올해가 2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서서히 약이 늘어납니다. 처음에 혈압약으로 시작해서 기본 3개에서 4개, 5개.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과 그렇게 약이 많이 늘어났을 때의 모습은 현저히 달라져 있고요. 굉장히 무기력하게 바뀌죠. 매일 약을 먹어야지만 내 몸의 어떤 상황을 어느 정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무기력감과 굴욕감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약이 계속 공급은 영원히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그분에게 얼마나 또 절제절명의 위기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생명의 어떤 존립에 대한 위협을 계속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면제 없이 하루를 잘 수 없을 때, 매일 먹어야만 할 때 느끼는 감정과도 같죠. 먹으면서 꼭 이걸 먹어야지만 내가 자는구나 라는 생각에 항상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굴욕감, 그런 게 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노력을 계속 해주신다면 중간에 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5년, 10년 안에 결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점에 어떻게 끊느냐, 그 고민은 환자 스스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하면 되고요. 그 몸의 조건을 보고도 계속 그 약을 드시라고 하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스스로도 안 먹고 싶게 되거든요.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굳이 노력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약을 끊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끊을까? 이 고민은 하실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약에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많은 분들이 약을 끊어드렸거든요. 이번에 당뇨약을 한 10년 정도 드신 분이 계셨는데, 식단으로만 제가 한두 달 만에 그냥 약이 필요 없게 만들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나 그동안 왜 당뇨약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던 거지? 라는 질문을 저에게 오히려 해오셨어요. 그러나 몸에 이것도 정말 개개인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뵌 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커다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압약으로 혈압을 막 3, 40씩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치솟지도 않아요. 그런데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몸에 어느 정도 혈압약에 대한 모든 어떤 시스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약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맞춰져 있다가 안 온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사실은 제 경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제가 좀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하면서 끊게 만들기 때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치에선 큰일은 일어난 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수면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는 못 끊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계적으로 끊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게 가능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이렇게 계속 이걸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면 본인들이 드시면서 요건 먹었을 때는 너무 왜 잠을 자도 왜 기절처럼 너무 힘들게 잠을 자는 수면제가 있고, 좀 부드러운 마일드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알아서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또 따로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치유를 하기 전에 내 몸과의 대화에 집중을 해보라는 말씀. 영상은 너무 넘치고 넘치고요. 정보도 너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 몸의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여 보세요.
정말 약을 먹었을 때의 반응 이런 것도 한 번쯤 보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먹었는데 힘들어. 근데도 의사가 주니까 먹고 계세요. 그런 경우들도 참 많거든요. 제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예. 근데 내가 먹었을 때 좋으려고 이제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건 먹어야 되니까 먹는 약들도 참 많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환자가 호소를 하니까 약은 받아오지만 그걸 먹고도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이거는 주니까 먹는다라고 드시는 약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드시던 어떤 특정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뭐 어떤 음식을 강조하던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막 설사를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반응을 불편한 반응을 이겨내면서 해야 될 것은 없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몸의 소리, 피곤함이라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뭐 불편하다든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뭔가 잘 들여다보는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들여다보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약을 먹으면 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몸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죽염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죽염을 물에 타서 마시는 죽염수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내 몸의 소리를 듣는다는 표현을 먹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처음에 너무 몸에 그 수분이 없고 체액이 고갈되어 있는 분은 이걸 드셨을 때 처음엔 엄청 부종이 오기도 하고요. 머리가 아프다, 혈관이 막 확장되면서 혈액이 채워지니까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나쁘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좀 알면은 또 내 몸이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지금 좋은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호전 반응을 잘 넘기시면 또 정말 지금은 저한테 그래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고 막 다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편안해졌어요, 약사님. 너무 좋습니다. 바로 반응이 좋게 나와서 좋은 것도 내 몸의 소리고요. 처음엔 불편한 걸 이해하는 것도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동안 물을 안 먹었으면, 얼마나 내 몸에 영분이 부족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또한 좋은 거죠. 자, 내 몸의 소리는 정말 다양해요. 혈압이 오르는 것도 내 몸의 소리입니다. 왜 혈압이 올랐을까? 빨리 가서 약 먹어야지가 아니라 왜 올랐을까? 얼마나 순환이 어려우면 심장이 펌프질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순환이 어렵게 하는 나의 나쁜 습관이 무엇이었을까? 첫째, 정말 운동을 안 했겠죠. 안 걸었겠죠? 전혀. 또 하나는 물을 정말 안 마셨겠죠. 물을 정말 빼는 습관을 많이 했겠죠.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게 먼저지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 빼놓고는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없는 케이스들도 참 많고 이것만 잘해도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질환이나 증상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의 어떤 반응들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내 몸에서 하는 행동은 다 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잘못한 건 내 몸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몸한테 잘못한 것밖에 없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